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주제 발표는 IP 금융과 지식재산 가치 평가라고 메인 타이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배포용 자료를 추가해서 지식재산 가치 평가 그리고 품질 점검의 중요성 이런 또 서브 테마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발명진흥에 내에서 평가 품질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의 역할을 잠깐 소개드리면 오늘 발표 중에 종종 나왔던 발명의 평가기관이라는 평가기관의 군이 있습니다. 예, 18 평가기관이 있는데 그들의 보고서를 발명의 평가기관을 플레이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에 대한 어떤 감독과 관리를 하는 팀이 저희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간단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이제 포함돼 가지고 가치 평가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말씀드릴 건데요. IP 금융 부분은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빠르게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통이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가장 실무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특허가 어떻게 가치 평가돼서 그다음 어떻게 금융이나 투자용으로 활용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섹스트롯은 이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는 품질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중에 일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명의 평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교육 중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용도로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IP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잘 꺼내는 슬라이더긴 한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 IP 그리고 나와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데피니션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어 있는 고 그리고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Y4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기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저희가 IP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노하우로서 보호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교집합으로서 특허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무형자산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해가지고 슬라이드에 포함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가치평가, 나아가 IP 가치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해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치겠죠. 우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반복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평가의 원칙이겠죠.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종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IP 금융이라고 하는 목표 시장은 R&D에서 시작해서 창업과 사업화 그리고 성장기 초반까지의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IP 보증과 담고 IP 투자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테이블에서는 보시는 것이 2020년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B에서 트리플 B까지의 이 대부분 IP 담보회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IP 보증, 담보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술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지식재산 금융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2018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년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19년 대비 약 50% 증가하였고 IP 담보만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68% 정도. 그 전까지 18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대상 은행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년 이후에 이제 시중은행, 신한은행 비롯해서 하나은행 등등이 우리 은행 등이 포함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장이 더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IP 투자액은 투자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35.6%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과 같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의 슬라이드를 포함했습니다. IP 금융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정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발명의 평가 기관을 할 수 있는 전문 평가 기관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그룹이 서로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 지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지원해주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지식재산 기반 금융과 지식재산 담보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발명의 평가 기관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문기관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해서 금융기관은 또 가치평가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에서는 그 가치평가 보고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담보라든지 담보라든지 보증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에 있어서의 IP에 대한 활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스텝 1에서는 방어 수단으로서의 I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의 창출력 유지에 있어서 점점 더 고도화되면은 IP가 점점 더 가치가 중요화되고 독립적으로 되고 결국에는 필수 아이템이 되면서 스텝 5에서는 금융자산으로서의 IP가 활용돼서 IP를 보유한 회사들이 금융조달 수단과 금융기관들의 투자 자산으로서 활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기업들은 IP의 활용과 그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 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높은 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개요로서 기술 가치 평가,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대한 목적은 기술 이전, 거래 혹은 IP 금융, 오늘 주된 테마가 되는 IP 금융, 그리고 현물 출자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주식이나 주식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IP에 대한 어떤 스트래테지, 그리고 청산, 소송, 세무, 기타 특례 상장 등의 기타 업무로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시장 가치라는 개념과 투자 가치, 청산 가치 등등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게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기술 가치 평가 혹은 지식재산 가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각각에 대한 접근법, 평가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원가 접근법,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그리고 로열티 접근법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개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IP에 대한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냐가 수요자와 그리고 제공자 사이에서의 어떤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흔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과 같이 이렇게 폭넓게 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시장의 현재 가치가 가장 중요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약간 전통적으로 과거에 대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로열티 접근법이라든지 미래 수익에 대한 수익 접근법, 그리고 혹은 가장 심플하지만 객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원가 접근법, 과연 이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R&D에 투자됐으며 이 특허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됐냐라는 객관성 입증에 대한 원가 접근법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IP 금융에서 IP 보증이라든지 IP 담보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90%가 로열티 접근법을 씁니다. 보통 합리적인 로열티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많은 부분이 저희의 경험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로열티를 반영한 것이라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투자형 보고서에서도 로열티는 활용될 수 있겠지만 수익 접근법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건 투자라는 목적상 미래 가치에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 접근법을 적용하면서 합리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적정한 매출 추정을 통해서 가치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투자마다 시점이 현재냐 과거냐 미래에 따라서 다르고요. 투자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가치평가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수익 접근법, 로열티 접근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평가 목적상에 조금 나뉘어주는 부분이 있고, 평가 산식에 있어서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몇몇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가치 청정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평가기관에 의뢰가 들어가면 평가기관은 예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평가와 더불어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개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권리, 시장, 사업, 이렇게 네 분야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장 실사가 되는데요. 저희가 서류로서 판단하는 기업과 현장에서 어떤 생산 설비라든지 또 기업 CEO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의 평가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개별 평가를 통해 나온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가치 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경제적 내용 설명부터 매출액 추정, 할인율,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술 가치 순서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이런 정도가 핵심 인자라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받게 되면 가치 평가 보고서 그럼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게 보통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치 평가의 일반적인 목차입니다. 맨 앞부분에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술, 권리, 시장, 사업에 대한 네 분야에 대한 그 각각의 개별 분석이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치 산정을 통해서 특화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메인이 될 수 있는 그 가치 산정 결과는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같이 되는데요. 매출, 이거는 아마 16년 혹은 15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만든 거라 생각하는데, 예상되는 16년부터 25년까지의 경제적 내용 수명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로열티를 적용해서 법인세를 고려해서 세후 이익이 결정되고, 현재 가치를 통한 할인율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특허 가치가 그거에 대해 썸으로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언제든지 보고서를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각각의 분석이 단적으로 해서 기술, 권리, 시장, 사업 모든 개별 요소가 점수가 잘 나와야 결과적인 기술 가치 평가 결과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개별 분석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봤습니다. 기술 분석에서는 기술 요약 분석, 그리고 기술 환경 분석, 기술 개요 분석, 그리고 기술 환경 분석, 그리고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으로 나뉘는데요. 단적으로 해서 기술 개요 분석에서는 제가 평가 기관을 만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특히나 기술성 부분에서는 특허 자체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특허에 적용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기술성 개요에서 분명 드러나야 되는 거고, 특허 자체에 대한 분석은 많은 부분 권리성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P 담보화가 진행되면서 권리성이 아무래도 좀 더 포커스되는 현상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 분석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기술에 대한, 혹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요. 기술 환경 분석에서는 경쟁 기술, 제품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전후방, 이건 시장에서도 포함되는 표현인데, 신규나 재채가 가능한 전후방 기술에 대한 그 어떤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단에 있는 기술 개요와 환경 분석을 근거로 정말 이 기술이 기술적으로 혹은 기술이 포함된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얼마나 유용성과 경쟁성을 갖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특허의 중요성 이런 거를 떠나서 기술성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의 중요성, 기술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리성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특허에 대한 명세서가 얼마나 잘 작성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품에 어느 정도로 녹아났는지. 네.
그리고 제품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게 권리성 분석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권리성 분석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확실하니까요. 권리성 분석은 변리사분이 보통 작성을 하고 계시니까 예, 가장 잘 분석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권리성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이제 뒷단에 있어요. 연계성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경우 권리성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에 얼마나 잘 녹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사 특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정성과 권리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성 분석인데요. 시장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시장의 설정이고, 그 다음으로 나가서 저희가 목표 시장의 현재 규모와 성장성 등을 참고해서 시장 전망을 통하여 가치 선정할 때 얼마나 이것이 잘 반영될 수 있는지, 필요한 그 시장 분석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보고서는 사실 IR 자료라고 하듯이 활용될 수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성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기술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시장성 분석에서 전후방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현 수준이라든지 촉진 요인, 장애 요인 등이 포함된다면 아마 이 보고서 자체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된 보고서를 저희는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환경 분석에서 이제 조금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 환경 분석,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인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 경쟁성 분석에는 시장 진입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업체 지배율 각각에 대해서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성 부분인데요. 사업성 분석이라고 하면 업체의 사업화 역량 분석과 제품 경쟁력 분석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업화 분석은 정말 이 업체가 기존의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냐, 그리고 제품 경쟁력 분석으로 넘어가면 평가 대상 제품이 어떤 코스트적인 장점을 갖고 있냐, 생산성의 일들을 높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냐,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치 선정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건 거군요. 네, 가치 선정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꼭지의 기술 권리 시장 사업 네 꼭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요소별로 반영돼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기술 가치 가치 선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매출액 추정이고요. 저희는 2단계가 이미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열티 분자법이나 수익법은 결국은 향후 발생된 매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추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매출을 추정했냐, 무조건 기업의 어떤 그 장밋빛 사업 계획만 가지고 했다던가, 혹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거는 사업화 계획이 잘 반영했다든가에 대한 매출 추정이 분명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술의 경제적 내연 영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허의 권리 존속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과연 이 기술이 기술의 우리 수명 주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퇴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수명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장 그 기업의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기업이 속한 그 직군에 따라서 로열티는 추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할인율은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계산되는 게 가치 산정 부분이고요. 다음은 제가 사실 배포 자료를 뺐다가 다시 추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장소가 대전이라 대전에는 그래도 R&D의 허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연구 성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인데 타이틀은 사실 IP 금이나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R&D 과정에서 우리가 R&D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법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진 않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성 분석이라면 투자 사업의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으로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데 이것이 대상이 R&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으로서는 비용 편입 분석, 그리고 순가치 NPV 방법, 그리고 IRR 내부 수익률 방법, 수익성 지표, 회수기간 방법 등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편의의 유형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얼마 정도 산출한 R&D 성과물이냐, 혹은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했느냐, 간접적으로 생산 유발, 고용 유발, 연구 인력 양성 등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R&D 시작부터 활용, 확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연구 성과를 저희는 저희는 표현은 그렇군요.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효익이란 관점에서의 성과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서는 그럼 그 뒷단이겠죠.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적정한지, 잘 플레이어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품질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두 가지 꼭지로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 주도하에 IP 가치 평가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앞서 많은 대책들이 있었죠. 그리고 IP 가치 평가 신뢰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공정성을 갖춘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 품질 관리팀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식재산 가치 평가 보고서의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품질 관리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보고서 품질 관리 공정성 강화라는 모토 아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 기관한테 알림으로 쓰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 보고서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대상이 선정될 거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품질 점검이 수행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통보가 평가 기관에 이루어집니다. 품질 점검의 수험은 저희 평가 품질 내부에서 1차적으로 이해해주고 2차적으로 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품질 점검이 수행됩니다. 심의 대상 선정도 많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최고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대상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도 평가기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품질 점검 수행 그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내외부 별도 심의를 위해서 점검의 효율화를 높였고, 외부 심의위원회의 선정을 통해서 선정의 체계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 2회 품질 점검에서 사이클 확대해서 연 4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명 절차를 신설해서 반기별 소명 절차를 통해서 평가기관에 사실 저희가 평가와 품질이 나눠지는 순간 실무랑 좀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 소명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기업에게는 500만 원이라는 평가 비용이 클 수도 있고 그 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3, 4주의 평가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거기 투자해야 되는 인력과 시간을 고려할 때 그게 원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IP 금융에 해당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투자라든지 좀 더 큰 거래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상 건에 대한 시간과 그리고 인력 투입을 고려할 때 눈높이는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드백을 최대한 빨리 줘서 너무 뒤처지지 않는 품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부터는 과연 평가기관이 갖고 있는 부분과 저희 품질관리 운영팀이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평가보고서의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특허의 적합성, 유의사항, 참여 인력 세 꼭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특허의 적합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IP 지원 사업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원부의 적격 그리고 유효기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유의사항과 참여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경우에 평가기관 자체에서 자체 정화 기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관리 항목들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 품질관리팀으로 넘어왔을 때는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강조할 부분이 사실 내용의 연계성 부분인데요. 분야별 분석이 아무리 잘 됐어도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종합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성 부분에서는 평가기관은 간단한 수준의 기술성을 보고, 저희는 항목별로 기술의 개요, 환경 분석, 수술 분석에 대해서 각각 세 항목을 오른쪽의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성 분석 같은 경우는 제품 적용 여부, 권리 안정성, 권리 분석, 그리고 플러스로 하는 IP 거래 가능성이 이게 이제 IP 금융에서 조금씩 더 권리성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IP 거래성, 가능성, 지시지선 거래 가능성에 대한 부분 충실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IP에 대한 조금 권리 강화를 조금 더 높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서 시장성 분석에서는 목표 시장이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보다 보면 사실 평가 대상의 제품은 부품인데 예를 들어 제품의 상위 버전으로서 그러니까 전방 산업으로서 시장이 규정된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환경 분석이 얼마나 잘 충실한지, 그리고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포함해서 시장 규모라든지 시장 전망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 보는 과정인데 사실 그 평가 기관 자체 내에서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품질점검 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성 분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화 역량 분석과 제품 경쟁력 분석에서 사업화 역량 분석을 하면 사업화 주체에 대한 명시가 잘 됐는지, 주체의 사업 계약이나 기업 정보 등이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전문가의 분석 의견이 포함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제품 경쟁력 분석에서는 시장 진입 후 시장의 지위 확보 가능성이라든지 사업화 가능성, 기업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산정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정 근거가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의 연계성에 대한 반영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치 산정의 결과가 일관성 있고 조항성이고 추정 근거가 논리적인지,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등등을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겠다시피 왼쪽에 많은 핵심 인자에 대한 변수 부분이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나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또 점검 점수도 반영을 하고 내부 검토 의견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평가의 계산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핵심 변수들이 논리적으로 작성됐는지, 보고서 내에서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서 안에서의 논리가 적절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실질적으로 평가 기관에서 작성하는 품질관리 점검표입니다. 그래서 발명 평가 기관이 이런 표를 만드는데 본인 스스로가 적합과 부적합을 구분해서 적합하게 본인의 보고서가 본 기관의 보고서가 잘 작성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연속이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작성하는 관리기관용 품질점검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스코어가 나옵니다. 저희는 가중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중치가 가치 산정 쪽에 많이 있는데 30점 정도 있죠. 가중치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권리성이 조금 더 힘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연속적인 방법에서 내용의 연결성 쪽으로 이제 조금 더 가중치를 둘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정해진 전략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저희 기관으로서의 그런 전략이나 목표가 정해지면 그거를 또 저희 평가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 의견을 적는 날에는 정말 페이지 넘버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이 부분은 이게 이상하다, 저 부분 저게 좀 보완되어야 됐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